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사를 내세우며 깜짝 발탁했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28일 만이자 청문회 종료 3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지명 철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입장을 전하기도 전에 먼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뒷이야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간에 충격을 안겼던 폭언 녹취부터 부정 청약 의혹까지 그야말로 일일 일건 수준으로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진 데다 이 어렵게 성사된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게 결정타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아들이 셋이다 보니 그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했고 저희는 부정 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청조 군조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해훈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청문회에 대한 여론 추이와 또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이 후보자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일요일이었던 어제 전격적으로 지명 철회를 결정했고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진 뒷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당 입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형식이었던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 본인의 입장이 아직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자진 사퇴 대신에 지명 철회를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평가를 살펴본 결과 이해훈 후보자가 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지명 철회 배경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이끈 가장 핵심 의혹은 이 서울 강남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논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국민 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민심에 대한 부담이 컸을 듯합니다. 또 부정 청약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법 문제와도 직결되죠. 그런 만큼 임명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 있었을 듯합니다. 여기에 자녀의 대학 특혜 의혹 등은요. 앞서 조국혁신당 대표의 리스크까지 연상을 시키면서 여권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해훈 후보자를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해훈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고 연신 자신감을 내비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청문회에서 내놓은 해명들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 청약 반년 전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세대원으로 올렸다는 이른바 위장미혼 의혹에 대해 묻자 당시 장남 부부의 관계가 안 좋아 사실상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걸로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을 내는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장남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남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거에 대한 이 후보자 답변도 또 다른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 후보자는 시아버지인 김태우 전 내무부 장관이 1등급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요건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야권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할아버지, 아버지도 아니고 친할아버지가 받은 훈장으로 손자가 명문대에 진학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이 고위 관료의 친족을 과거 시험 없이 관료에 임용했던 음서제와 뭐가 다르냐? 이게 지금 야당의 비판인 겁니다. 여기에 이해훈 후보자의 남편이 장남의 연세대 입학 당시에 이 학교의 교무처 부처장이었고요. 또 학과도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경제학과를 택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입학 의혹이 소명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청문회장에선 저희 TV조선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이 후보자의 갑질과 이 폭언 녹취도 그대로 재생이 됐는데요. 이 후보자는 당시 인턴 직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턴 직원이 즉각 사과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폭언이 이어졌다며 이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고 반복하는 등 이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 낙마의 결정타가 됐던 이 인사청문회 모습도 다시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안하다, 사죄한다, 의도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근데 의원님, 그때는 정말 혼인은 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아버님이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사람입니까? 제가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 학교가 만든 규정입니다. 후보자의 보좌진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해당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제 사과가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내놓은 이 후보자의 해명 자체가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 의원들에게도 별 소구력이 없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 후보자가 보인 그 태도, 그것도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는 앞서도 들으신 대로 이 부정청약 의혹을 해명을 하면서 장남 부부의 민감한 가족사를 털어놔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를 했지만 자신이 부정청약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사죄를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이런 식이면 여당도 이 후보자를 옹호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이 장남 입학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를 하니까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하루 종일 참았다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관 부적합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탓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뭐 그 말씀. 아빠의 기대는 장남도 또 연구 양심을 저버린 김용세 교수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원님, 자, 후보자는 전혀 잠깐만요.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않습니다. 반론할 후보자 기회를 왜 안 남편분이 주십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답변 기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거 정말 의원님 가만히 과하십니다. 계세요. 위선과 거짓하지 나서서 않았습니다. 하루 그만하십시오. 종일 참았습니다. 자, 저는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철회로 이렇게 불명예 낙마를 했지만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청약, 갑질, 자녀 특혜 등 각종 의혹들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에 직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에 고발 접수된 사건은 7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각종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 후보자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부정청약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청약 당첨도 취소되면서 주택 환수가 진행되고 10년간 청약도 제한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 증식 과정이나 자녀의 유학이나 대학 입학, 또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도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요,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을 지역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고 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고요. 청문회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의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낙마를 함으로써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혜훈 후보자가 보좌진들을 향해서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죠. 하지만 야권에서는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 평판조회인데 청와대가 그것도 안 해본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청와대는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도 보수 진영 인사의 기용을 통한 통합 인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서 낭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을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이 인사검증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포용 인사를 통해 이 통합에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라고 옹호를 했고 청와대 역시 앞으로도 보수 진영 인사 기용을 통한 이 통합 인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비어있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청와대는 꼭 그 자리에 보수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히 검토해 후임자를 찾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이었던 어제 전격적으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결정하고 또 발표했습니다. 여당이 일각에서는 그런 사실 관측도 나왔었죠. 여당이 이제 청문회를 했던 그 여당 기재위에서 이게 부적격하다 이런 어떤 보고 의견을 내리면 그것을 받아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저렇게 전격적으로 이 대통령이 어제 지명 철회를 밝힌 건 결국 뭔가 이 대통령도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아니면은 이해훈 후보자가 자진해서 물러나기를 바랬는데 이 후보자가 그런 뜻을 밝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타가 든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부정 청약 문제이고 두 번째가 보좌진에 대한 어떤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들의 어떤 특혜 입학 이런 부분인데 이건 결국 청와대가 검증만 했다면 다 드러낼 수 있는 미리 걸릴 수 있던 문제였는데 결국 그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걸르지 못했다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이나 논란들이 어느 것 하나가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최초의 보좌관 갑질과 관련된 그 음성이 공개됐을 때 그때 그것만 하더라도 이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진 부정청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것을 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누구도 공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당의 의원들조차 강하게 질타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장남의 특혜 입학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훈장받았기 때문에 손자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젊은 세대의 영린을 좀 건드렸다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한다면 철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참담하게 일단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해훈 후보자가 제가 볼 때도 본인이 자진의 사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 지명철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해훈 후보자 이 가족 집안은 일단 보수 정치의 명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시아버지가 이제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을 했고 본인도 삼선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말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났던 많은 정치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다 응축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해훈 후보자뿐일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더군다나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 헌법에도 이 훈장은 본인한테만 이 혜택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자녀들한테까지 준다는 거, 또 손자들한테 준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도대체 연세대학교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명문사립대학교가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청문회 이 인사검증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조차도 걸러내지 못하는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인사를 할지 저는 이런 숙제가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